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중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지금 설명은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구하지만 그게 실제 세금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앞선 시간에 강의를 했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냐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주택에. 근데 그 전세 자금을 금융기관한테 빌린 거예요. 어떻게 빌렸죠? 30년간 갚기로 약속하고, 물론 이 기간 기준이 있진 않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빌렸는데, 나 얼마 빌렸죠? 2억 원을 빌린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총 이자 금액은 얼마죠? 2,500만 원.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원리금 2억 2,500만 원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연간 상환할 금액이 얼마죠? 750만 원. 이 750만 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금 포함된 이 상환액에다가 곱하기 40%를 해준 이 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예요. 750에다가 40% 곱하면 300이거든요. 이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원리금이거든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소득공제 포함시켜주는 거잖아요. 일단 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택이 없어야 되죠. 그런 상태의 세대주여야 돼요. 근데 세대 구성원이면 안 될까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 구체적인 예외가 어떤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그리고 규모 요건을 보면 그 주택, 내가 어떤 주택에 살려고 지금 차입을 한 거잖아요.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금액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돈을 빌릴 때 대출 기관, 이게 특정한 대출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요 앞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거주자. 내가 거주자한테 돈을 빌려도 되는 거예요. 이 거주자가 뭘까요? 이게 소득세법상 용어인데 그냥 국내에 있는 누군가예요. 그 누군가가 부모님은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친구 당연히 가능하겠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려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이 금액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보면요. 네, 일단 무주택자여야지 된다고 했거든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래요. 무주택자여야 돼요. 근데 언제죠? 종료일 현재. 그럼 내가 중간에 갖고 있다 팔았으면 될까요? 되죠.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세대주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외 규정을 뒀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세대주가 이 규정 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이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있는데 이것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세대주가 있다면 나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요건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요 소유요건, 요 부분.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가능한 경우 일단 말씀드린 거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대가 뭐죠? 세대. 어디까지가 세대인가요? 이게 법에 나온 세대의 정의예요. 거주자랑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수에서. 주소가 같다 그랬죠?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직계 좀비속이랑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 배우자까지. 그리고 이런 배우자의 부모님,
내 부모님, 그리고 거주자와 배주자의 직계 비속, 자녀들, 그 자녀의 배우자. 엄청 넓은 범위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 거주자랑 배우자의 형제 자매. 거주자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엄청 많아지겠죠? 근데 요건이 이게 다가 아니라 주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이 요건이 충족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도 포함해 놨어요. 하지만 이 주택이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주택은 요만한데 그 주택 면적에서 5배를 넘는 그 토지를 거기에 살기 위해서, 거기에 전세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이 주택이 깔고 있는 면적의 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걸 했지만 제가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잖아요. 한 세대당. 다가구 주택이면 엄청 넓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읍면 지역에 있으면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 요건이 있다 했죠. 어떤 특정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돼요. 그게 어떤 기관일까요? 일단 그걸 먼저 보면요. 이 기관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랑 거주자 요건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일단 차입을 요건을 1번 차입 요건, 여기서 차입할 수도 있고 2번 요건 다르거든요. 일단 이 대출 기관에서 빌렸다면 그럼 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서,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물론 월세 보증금도 돼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 아니면 내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그 집으로 전입한 날짜, 이 날짜 둘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전, 후 3개월 안에 내가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대출 기간 어디였죠? 여기서 보는 은행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뭐 우체국 다 있죠. 이런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한테 직접 계좌로 입금돼야 돼요. 내가 돈을 받은 다음에 내가 임대인한테 입금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이런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건을 이렇게 분명히 해놨으니까. 물론 만약에 내가 갱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갱신일 전후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차임 요건은. 그리고 차임 요건이 하나 더 있었죠. 내가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주자가 누구죠? 그냥 국내에 아무나, 누구나. 그게 부모님이면 가능하다겠죠. 근데 요건이 있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내가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거주자로부터 차입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건에. 그리고 이 기간도 달라요. 똑같은 입주일과 전입일인데 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후 1개월 안에 차입했어야 돼요. 그리고 차입을 할 때 그 이자율 조건을 너무 낮게 하면 안 돼요. 1.6% 현행 기준이거든요. 1.6%보다는 높게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계약서를. 이런 요건이 된다면 대부업을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그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그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 근데 언제죠? 12월 31일 현재만 무주택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자여야 되겠죠. 세대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안 되겠죠.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근데 그 차입을 대출기관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을 다 해주진 않아요. 연간 기준의 한도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지금 뭐였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였잖아요. 내가 1년간 지급하는 원리금에다가 40%를 곱한 이 금액이 한도가 300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독 한도냐? 그건 아니에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있거든요. 그 납입 금액의 40% 해주는 거. 약간 유사하죠. 근데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명확히 알면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공제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거주자로부터 받았다면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증여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지. 증여랑 연관되지 않기 위해선. 그리고 상환 증명 서류. 그러니까 계좌 이체한 내역 같은 거가 있으면 되겠죠. 신용대출을 통해서 차입하면 가능할까요? 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 만약에 내가 넓은 면적의 주택을 아무리 전세로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었죠. 금액 기준은 없어요. 내가 30평짜리면,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라면, 85제곱미터인가요?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강남에 있는 전세를 위한 차입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금액 기준이 없죠. 그리고 해당 과세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무주택 세대주인가? 이 기간 기준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았어요. 12월 30일 날. 그럼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맞아요. 그분은 무주택 세대주예요. 내가 세대원이면 되나요? 아까 특정 요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세대원도 가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급여액이 1억 원이에요. 이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건을 볼까요? 어디 있나요, 지금? 없었죠. 급여 요건이 없어요. 내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근데 단 요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급여가 5천만 원이 넘으면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